이러는 건지.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의 핵심은 예.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 본인의 굉장히 큰 결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라도 이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너는 의리도 없고 막 멍청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비난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한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나쁜 거는 내가 아니라 너. 저 사람이다. 나는 좋은 면만.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 오만사 오늘 또 제가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이제 원운수 이제 정신과 전문의시고요. 저랑은 또 의국 생활을 같이 했던 제가 1년차 때 저도 뭣도 모르는 1년차 때 이제 3년차로서 누나로서 이제 저를 많은 거를 좀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뭐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그래도 헬프님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 토킹 닥터스 토닥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선배님이신데 뭐 워낙 저희가 같이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같이 많이 놀고 저희가 막 레지던트 때 막 연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뭐 대학병원에서도 꽤 오래 계시다가 뭐 정신분석도 공부하시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되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제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제 관련 콘텐츠로 사실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걸 또 정리해서 이렇게 책까지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정신과 의사지만 제가 자기애성 인격장애 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어요.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좀 위로도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모시고 저희 헬프님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또 우리 헬프님들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모셨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원훈 선생님이 진짜 이 토킹 닥터스 이제 토닥 유튜브에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진짜 몇 년간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거의 그 주제만 계속 파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누나가 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이 주제가 없을 법도 한데 계속 주제도 계속 그 주제로 하시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여전히 뭐 질문이나 댓글도 활발하게 좀 달아주시고 해서 전문가가 되셨는데 몇 년간 몇 년간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대처법 몇 년간 그 유튜브 콘텐츠만 찍고 거기에 또 책까지 내시고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진료보다 보면 되게 이제 증상 자체는 뭐 우울감, 불안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그게 이제 2차적인 증상이고 많은 경우에는 이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정말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뭐 배우자, 뭐 애인, 뭐 부모, 형제 매일 만나야 되는 직장 동료 맞아.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아무리 본인이 이거를 좀 이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내 문제인가? 이게 왜 이게 해결되지 않지 하면서 본인 탓을 하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 제가 얘기를 이제 자세히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진료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이 갈등의 문제가 실은 본인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를 찾아오신 그 환자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상대, 그 상대방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상대방을 직접 면담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신 분께서 표현하시는 어떤 특성들을 보면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 특성들을 띠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우리 옛날에 병동 주치의했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심한 이제 우울증으로 환자분이 입원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면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심하게 생기신 건 우리 환자분이지만
실은 더 성격적으로 더 문제가 어려운 있는 거. 부분이 있으신 거는 실은 그 보호자나. 보호자인 경우가 되게 많죠.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닌 그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면담을 해보거나 아니면 환자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 분의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도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은 이제 진료실에 보호자분이 따라오시는 경우 이제 보호자 면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이 좀 났었는데 특히나 더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과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은 특히나 더 어떤 관계 안의 문제를 자기 탓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이 상대방을 그렇게 느끼게끔, 그러니까 그 탓을 그 사람이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게끔 잘 조종하거든요. 네. 요즘 그렇게 또 유행하는 말들이 이제 가스라이팅, 네. 소위 말해서 좀 그런 가스라이팅을 또 이런 나르시시스트 분들이 또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네. 주로 이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이 상대방 조종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대표적인 조종 방법이죠, 가스라이팅이. 네.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뭐 원우 선생님은 이제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이 모든 걸 뭐 통제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 뭐 자책하지 말아라 이런 또 얘기들도 해주시나요? 그러면? 문제의 실체를 이제 이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 되게 부당하게 본인 탓으로 돌렸던 부분들이 이게 실제로는 이게 내 탓이 아니었고 이게 상당 부분 상대방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음만으로도 정말 크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몰랐는데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이슈랑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족 내에서는 되게 통제적인 부모 밑에 정서적인 이슈로 많이 이제 화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소아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극심한 고부간 갈등,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항상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방임이나 뭐 아동 학대 이런 것들도 나르시시스틱한 이슈랑 많이 연결돼 있고요. 또 남녀 사이에서는 요즘 데이트 폭력, 그리고 외도,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문제들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직장 내에서는 되게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이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어떤 이슈랑 그리고 이제 더 크게 사회에서는 갑질. 그렇죠. 요즘 뭐 갑질 논란. 갑질 그리고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로 이념에 따른 집단 간 되게 극심한 갈등. 이런 것들도 실은 굉장히 연결돼 있고 악플러 이런 거 그리고 뭐 각종 범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막 그냥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는데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으로 건강하지 않은 그걸로 이제 이슈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게 이제 너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제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큰 어떤 플랫폼에서 얘기를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주제로 이제 다루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의 어떤 핵심들과 또 아직 영상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내용까지 가미해서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책을 이제 집필을 하였고 누구나 그래서 한 번만 읽어도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힐 수 있으시도록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 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나르시시스트고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방법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일단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랑 이렇게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이 나르시시스트는 진단명이 아니고 이 사회심리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란 큰 개념 안에 이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라는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정 자기애성 성격 특성들의 조합을 지녀서 어떤 강도로든 주위 사람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병적인 수준의 성격적인 이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르시시스트에서 좀 더 넓은 범위. 성격의 건강한 정도는 실은 천차만별인데 이제 주로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정도고 꼭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네.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있죠. 특징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난 너무 멋있어, 난 너무 예뻐, 난 너무 이 정도면 완벽해, 능력자야. 뭐 이 정도 이런 자기애가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애와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를 실은 조금 혼합해서 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 자기애를 이제 지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나르시시스트라면 갖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 생산돼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어떤 우월감. 그 자기의 이렇게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성취에 대해서 되게 과대하게 생각하는 과대성,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대인관계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맺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필요가 충족될 만큼만 이제 관계 양상을 맺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깊게 공감하고 깊은 감정을 나누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정서적인 교류가 그렇게 되지 않고 안심의 중심이 되려고 되게 과하게 노력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찬사를 받고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정신분석 컴버그 분석가 선생님도 이제 질투심을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질투심이 굉장히 과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노감 등의 어떤 정서 조절이 안 되는 특성. 그래서 소위 예전에는 뭐 분노 조절 장애 이게 한참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은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하는 이 분노감 조절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나르시시스트마다 갖고 있는 정도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갖고 있어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고 그런 특성들에는 이제 죄책감을 잘 안 느끼고 그러게요. 착취적이고 다른 사람을 조종을 잘하고 아까 가스라이팅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약간 편집증적이고 되게 보복적이고 선 넘는 행위를 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나르시시스트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여기 책에서 봤지만 이제 수치심은 느끼지만 뭐 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부끄러움 남들보다 못했다 아니면 남들이 날 무시한다 이랬을 때 수치심은 느끼지만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거는 또 없는 그런 게 또 특징이라는 것도 좀 이 책을 보면서 알았고 죄책감은 실은 우리가 스스로 느껴서 행동을 제어하는 건데 수치심은 내가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부끄러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스스로 남들이 몰라도 나 혼자 괴로워. 맞네. 수치심은 남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죄책감은 뭔가 양심. 맞아요. 수치심은 뭔가 그냥 뭐 남들이 뭐라 그래서 남들한테 창피한 이런 느낌인데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은 못 느끼지만 그 두 개가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서 수치심을 죄책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더 원초적이에요. 실은 수치심이 더 성숙해져서 죄책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성숙이 안 된 거죠. 아마 뭐 헬프님들도 지금 말씀 들어보시고 아마 이제 좀 그려지는 사람들이 몇몇 있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우리 헬프님들이 이런 영상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나르시시스트인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여기에 한두 개라도 해당되면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곧 병원에 가야 되나요? 고치러? 네. 아니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시즘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네, 누구나 예. 다. 누구나 다 있는데 예. 근데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은 건강한 측면들이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나로 인해서 나의 주위 사람들이 이런 피해와 고통보다는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어떤 이런 문제나 결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본인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냐? 자기애성 성격장애 유병률도 예.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뭐 1%에서 많게는 6, 7%까지도 유병률을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많네요. 네. 근데 그런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일부고 나르시시스트가 더 더 큰 개념이 실은 굉장히 이제 그렇네.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 대부분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대부분은 나르시시스트가 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그 상대방의 정체에서 아는 것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열쇠를 좀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몰랐을 때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건지, 그러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너무 오랫동안, 저건 심지어는 뭐 한 15년, 20년 고생하다가 이제 깨닫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마련될 수 있고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나르시스트들 특성들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하나하나씩만 봐도 좀 다 비호감적이고 좀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냥 본인도 남을 공격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러는 게 뭐 그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적대적인 특성들을 보이는지 어떤 핵심적인 뭐가 있는 건지 그 내면에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호적으로 다 같이 그냥 사이좋게 잘 행복하고 근데 왜 그렇게 막 남을 막 괴롭히고 착취하고 우월하게 하고 선을 넘고 왜 이러는 건지 이게 나랑 다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제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 힘들겠지 하는데 얘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것 같고. 나르시시스트들의 심리의 핵심은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특성들은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왜곡되게 보완하고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큰 결함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으로부터라도 이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되게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고슴도치가 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이렇게 하듯이 그 내면 자체는 되게 약한 존재니까 뭔가 남을 공격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죠.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을 되게 개별적인 개체로 인지를 해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이 경계가 되게 뚜렷한 거예요. 내 장점도 내 장점, 내 단점도 내 단점, 상대방의 장단점은 상대방 거. 그래서 이게 내 문제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투사해서 상대방의 문제인 양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좀 건강한 분인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부분과 음.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는 있는 사람이다. 거를 음. 인지하는 거예요. 음. 예, 예. 나르시시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투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비난할 때 너는 의리도 없고 막 멍청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비난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한테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은 예.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던져서 나쁜 거는 내가 아니라 너. 저 사람이다. 나는 좋은 면만 있고 나쁜 거는 너한테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도 실은 이것도 너가 좋은 거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가 좋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를 다 내가 갖고 나쁜 거는 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 분열시키는 그런 기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약간 통합이 안 된 사람들이네요. 그쵸? 인격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 통합이 안 되는 게 비단 나르시스트적인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뿐만 아니라 실은 모든 성격적인 결함에 근간에 깔려 있는 건데 이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 과대하고 우월하고 막 거만하고 이 껍데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다른 성격 특성들은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형성을 한 거고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잘하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되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너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막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능력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됐다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만 이 자존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잘났다는 우월하다는 신호가 계속 없으면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의 중심, 뭔가 찬사를 받아야 되는 남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고 우러러 좀 봐야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좀 유지가 되는 거네요. 본인이 잘났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주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우월하고 과대하다는 믿음만 유지할 수 있으면 실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아까 많이 배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나르시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뭐 또 화제가 됐던 악성 나르시스트 이런 것도 좀 나오던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배웠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르시스트의 종류를 뭐 좀 설명해 주시면서 또 왜 우리가 이 종류까지 알아야 되는지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나르시시스트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공감 능력 손상, 뭐 과대성 이런 맞아요. 특성들도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그리고 부가적인 특성들도 어떤 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형적인 딱 이런 표현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좀 잘 티가 안 났을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착취당하고 공격받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근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책에서는 5가지로 나눴잖아요.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